상태가 기억하는 살인자 나비의 정체는 도희제였습니다. 그런데 나비 브로치의 주인은 애초에 문영이었다. 나비를 찢으며 거부하던 행동을 한 문영이의 것이었다면 어떨까? 여기에서 출발한 뇌피셜입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13화 부제는 장화홍련의 아빠. 아시다시피 장화홍련의 아빠는 계모의 호구죠. 계모 말만 믿었던 아빠는 딸들이 억울한 영혼이 된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됩니다. 고대환을 장화홍련의 아빠로 빗댄 에피소드가 전개될 것이고, 고대환이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예고한 만큼 그날의 진실을 고대환이 밝히며 문영이에게 용서를 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장화홍련처럼 도희제가 문영이의 계모라고 해도 고대환의 말처럼 문영이를 끔찍이 아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문영이에겐 끔찍했을 집착이자 삐뚤어진 모성애였죠. 자신의 소설책 인물이나 자신의 분신처럼 다루면서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문영이는 계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그대로 따랐을 겁니다. 계모의 그루밍이 습관이 되고 계모의 가스라이팅으로 자신이 정말로 괴물이라고 믿게 됐을 겁니다. 계모인 도희제는 문영이에게 친엄마의 존재를 완전히 잊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겠죠. 어쩌면 문영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친엄마의 유품, 나비 브로치를 뺏고 자신이 항상 달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보란듯이 이 세상의 엄마는 나밖에 없다고, 문영이를 완벽한 자신의 창작품이라고 계속 상기시켰을 겁니다. 고대환에게 천사 같았던 도희제가 괴물로 보이기 시작한 건 바로 문영이를 다루는 양육 방식을 보면서 알게 됐겠죠. 동화 푸른 수염처럼 가난했던 소설가 지망생이었던 도희제가 부유한 고대환에게 접근해서 목적을 달성한 후 본색을 차츰 드러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평소 너무나 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던 차에 도희제의 살인 행각을 알게 된 고대환은 분노하다 도희제를 죽음에 이르도록 했을 겁니다. 자신이 도희제를 죽였다고 생각한 고대환은 괴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문영이와 함께 동반 자살하려고 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나 딸 문영이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자신은 미쳐 돌아버리게 된 그날 이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영이가 자신은 고아라고 했던 것과 생일을 생일이라 하지 않고 그날이라고 부른 점을 볼 때 어쩌면 문영이는 입양된 아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아였던 문영이가 보육원에 들어올 때 함께 갖고 있었던 게 나비 브로치일 수도 있겠죠.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뇌피셜을 가동해보죠. 보육원에 있던 문영이가 고대환 도희제 부부의 눈에 띄게 되고 입양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도희제는 자신과 닮은 문영이가 한눈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도희제의 팬을 자처하는 보육원 간호사를 만납니다. 성 같은 큰 집의 살림도 돕고 더불어 가족의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입주 간호사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희제와 그 간호사는 자매처럼 살았겠죠. 어느덧 간호사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자신이 마치 도희제인 것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고대환도 자신의 남편인 것처럼 흠모했을 것이고 문영이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며 행동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점점 도희제와 고대환을 이간질시키면서 급기야 상태 엄마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그 죄를 도희제에게 뒤집어 씌웠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분노에 찬 고대환은 의도치 않게 도희제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렸을 것이고 머리에 피가 흐르며 움직이지 않은 도희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태를 지켜본 간호사는 고대환에게 일단 시신을 지하실에 숨기자고 했을 겁니다. 절대로 지하실에 가지 말라고 했던 말을 듣지 않았던 문영은 지하실에 엄마가 살려줘라고 하는 걸 듣고 숨이 붙어있는 걸 확인했지만 강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 엄마가 죽길 바라며 뒤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문영이가 강태에게 상태를 버리고 도망갔었던 게 비겁했을지는 몰라도 다시 돌아와 구했으니 독하진 않았다고 했는데요. 문영이는 그때만 해도 독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계모에게 배웠으니까요.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한 간호사는 시신을 찾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고대환과 함께 도희제를 연못에 빠뜨린 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장화홍련이 목숨을 잃었던 곳도 연못. 문영이가 물끄러미 바라본 연못에서 엄마가 살려달라 소리내며 부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떠오른 악몽을 꾼 것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요? 결국 고대환은
죄책감에 문영이와 동반 자살하려 했고 실패한 고대환은 미쳐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입주 간호사는 누굴까요? 짐작이 되시죠? 모습을 바꾸고 이름까지 바꿔 완벽주의 간호사로 살아온 박행자는 미쳐버린 고대환을 괜찮은 병원에 장기 입원시키고 계속 돌봐왔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환의 목숨이 위태롭자 수술 동의서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주리를 시켜 유일하게 직계인 문영이의 수술 동의서를 받아오게 한 거죠. 근데 뜻하지 않게 문영이가 병원 수업을 맡게 되니 불안했겠죠. 도희제의 광팬 박옥란을 쪽지로 사주해 고대환에게 과거의 악몽을 되살리게 하고 문영이를 쫓아내게 하려는 수작을 부렸을 겁니다. 자신도 광팬이었기 때문에 광팬의 마음을 잘 알아서 박옥란을 쉽게 조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상태 감퇴까지 문영이 주변에 있으니 더욱 불안했겠죠. 그래서 나비카드로 쫓아낼 생각을 했을 겁니다. 13화에 나오는 나비브로치를 달고 나타나는 건 바로 박행자 수간호사일 겁니다. 오지환 원장의 계략에 말려들어 존재를 드러낼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나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죠. 여기까지가 제 뇌피셜인데요. 다소 황당하더라도 뇌피셜은 뇌피셜일 뿐 즐겨주세요. 시청자를 작가로 만드는 드라마, 조금은 유별나지만 괜찮은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사시사철 공유 부탁드립니다.